나이를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어른은 품위에서 결정됩니다. 오늘은 최서영 작가의 신간 어른의 품위,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이 책의 핵심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책 읽는 원식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서영 작가의 어른의 품위라는 에세이를 제가 읽고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책이 굉장히 얇아요. 폰트도 그렇게 작지가 않고요. 그래서 술술 읽힐 수 있는 그런 책인데 북로망스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나왔고요. 먼저 최서영 작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법학을 전공을 했는데 직업은 아나운서였습니다. 채널A에서 2011년에 이제 아나운서가 돼서 아나운서로 열심히 활동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유튜브 채널 가전주부 그리고 말 많은 소녀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나운서일 때보다 더 많은 팬층을 확보를 하고 있죠. 왜냐면 이 가전주부라는 채널은요, 구독자가 44만 명이 넘고요. 말 많은 소녀라는 채널은 19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쳐서 60만 명이 넘는 대형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유튜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아나운서일 때보다 더 많은 팬층을 확보를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작가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두 번째 책이거든요. 첫 번째 책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이 에세이집은 에세이 분야 1위를 차지를 했었고요. 동남아 4개국에 수출될 정도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이번 신간은 정리부터 하면 말 그대로 나이만 먹는 사람 말고 진짜 어른은 무엇이 다른가,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뭔가를 품위라는 키워드로 파고드는 에세이입니다. 그러니까 품위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제 최서영 작가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책 전반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나이를 먹는 것 이퀄 어른이 되는 것 절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말인데요. 주변에 나이만 먹고 있는 사람들과 진짜 어른들의 삶의 태도를 비교를 하면서 그 차이에는 결국 품위 있는 태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품위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엄, 기품, 품위 어떻게 보면 약간 동어반복이기도 한데 어쨌든 진정한 어른으로서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태도가 품위인데, 이런 품위 있는 태도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 이런 본인 에세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최서영 작가는 어떻게 우리가 품위를 가질 수 있냐? 고급스러운 겉멋이 아니라 마음가짐, 말투, 몸의 자세, 신념, 그리고 눈빛 같은 것에서 스며들어 나온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려면 나를 학대하지 않고 나를 잘 보는 어른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미움이나 과한 비교, 보여주기식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기에 대한 자비심을 갖고 자기를 돌보고 느리지만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품위의 조건으로 봅니다. 결국 거기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본인 자신에게서 나와서 관계에서 그 품위가 제대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직장이나 가족, 친구 혹은 낯선 사람, 타인과의 관계에서 화내는 방식, 경계 긋는 방식, 거절하고 포기하는 방식에서 품위가 나올 수 있다. 그것들을 바로 품위의 문제로 연결시킵니다.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긴장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품위 없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입니다. 10편이 넘는 에세이가 이 챕터에 들어가 있는데요. 결국 핵심 포인트는 나이가 들수록 대충 살아도 되겠지라고 긴장을 좀 놓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데 오히려 그 순간이 품위를 잃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대부분 40대에서 50대쯤 그게 오지 않나 싶어요. 저도 이제 40대다 보니까 그 지점에서 그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완벽한 사람이 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나이가 먹어도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조금씩 나아가려는 태도가 진짜 어른의 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품위가 타인에게 보여지는 곳은 바로 돈, 그리고 습관,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좀 있어야 품위를 지킬 수가 있고, 나의 습관을 통해서 막 밥 먹을 때 쩝쩝댄다던가, 다리를 떤다던가, 비속어를 쓴다던가, 이런 순간 우리의 품위는 깎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 태도에서 우리가 품위를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점들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요. 이제 두 번째 챕터는 기록은 나를 나로 기억해준다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나를 지키는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서영 작가는 기록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메모들 쓰기도 하고 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쓰기도 하고, 그러한 기록이 나를 나답게 붙잡아주고 결국 자기 관리와 자기 이해를 통해서 어른의 품위를 지킬 수 있게 된다,
라고 역설을 합니다. 세 번째 장은 누구에게나 고유한 삶의 무게가 있다 챕터인데요. 비교 대신 나만의 속도로 라는 요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품위를 지키기 위해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 품위를 지키기 위해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주기식의 삶, 질투심, 잘 되고 싶은 욕심 등의 어떤 그런 키워드로 좀 SNS나 이런 거에서 어른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대목 중에 하나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어른의 덕목이다 라는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포기하면 좀 마음이 아프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어른이다, 진정한 어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요. 물론 도망친 곳에 낙원이 없다 라는 그런 문장들로서 회피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서영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포기한다고 해서 그게 회피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되 그 안에서 우리가 품위 있게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살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챕터는 받은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주며 살아가고 싶다입니다. 다정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어른이라는 이제 키워드로 품위 있는 어른이란 관계에서 받는 것보다 주는 쪽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착하게 당하고만 있는 그런 호구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경계 바운더리는 확실히 있으면서 남에게 조금 더 베풀 수 있는 존재를 이제 어른으로 상정을 하죠. 최서영 작가는 이 에세이를 통해서 본인 어떤 솔직담백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문체 같은 거를 보면 되게 진짜 진솔해요. 또 고백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기장을 좀 엿보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자신의 실수나 부끄러운 순간들을 여과 없이 써내려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기 혐오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나도 이랬는데 조금 나아졌어 라는 톤이어서 읽는 독자에게 공감과 힘을 줍니다. 특히 최서영 작가보다 조금 어린 분들, 한 20대, 30대 분들이 읽으면 진짜 더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또 실천 가능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들 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최서영 작가는 보면 굉장히 현실 감각이 뚜렷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막연하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너네 이 세상 힘들어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너네 다 잘 될 거야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인 조언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피곤함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품위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랑 이제 비슷한 또래시니까 최서영 작가가 이제 8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나이가 똑같은 친구인데 근데 나는 생각해보니까 아직 2000 유튜브인데 와 60만 유튜브 부럽다. 결혼을 하셔서 그런가? 저는 결혼을 못해서 그런가? 어쨌든 최서영 작가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우리 비슷한 또래인 친구인 이 최서영 작가의 에세이를 읽으면서 나의 어른다움을 무엇으로 좀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고요.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지? 너무 나르시시스트인가? 아니면 너무 자기학대인가? 이걸로 좀 되돌아보기도 했고요. 또 나는 비교와 질투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도 한번 좀 뒤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단점보다는 강점이 많은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조언, 또 품위라는 단어를 생활 언어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품위 하면은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고 좀 고차원적이어 보이는데 그걸 생활 언어로 끌어내렸다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고요. 또 타겟층이 명확하죠. 그러니까 한 20대, 30대, 40대 딱 이 명확한 타겟층을 갖고 있는 것도 매력적이고 짧은 글들의 모음이라서 그냥 하루에 에세이 하나씩만 읽어야겠다라고 한 두세 페이지, 네다섯 페이지 되니까 그래서 초보 독자, 책을 이제 막 읽기 시작한 분들에게도 부담 없는 구성이다. 이런 되게 좋은 점인데 개인적으로 약간 단점을 이야기를 하자면 좀 너무 뻔한 이야기다 라는 거. 이거 자기개발 에세이의 어쩔 수 없는 특징이죠. 이거는 좀 뻔한 이야기, 누구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 물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걸 글로 썼다라는 것 자체가 또 대단한 거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태도에 방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인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이 그냥 본인의 생각을, 그러니까 일기장을 그대로 출판을 했다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약간 좀 가볍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약간 취향 차이니까요. 그래서 이 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 30대 우리 좀 후배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춘기는 이미 지났지만 20대, 30대에도 굉장히 갈등의 시기, 고민의 시기가 많이 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읽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좋았던 부분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15페이지인데요.
내 또래에게서 씁쓸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문득 나도 저런 어른이 되어 있는 건 아닐까 겁이 난다. 돌아보면 나에게도 뜨끔한 순간들이 있었다. 약간 자기 반성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인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낭만은 부식된다. 해질 무렵에 수평선을 바라보며 초콜릿 음료 하나로 허기를 달래던 그 시절의 무모함은 지금의 나로선 흉내낼 수 없는 용기처럼 느껴진다. 그게 종종 서글프다. 이제는 식사는 탄단지를 비율에 맞춰 챙겨 먹고 하루는 이미 만들어둔 계획대로 보내고 나쁜 감정은 숨기고 좋은 감정만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며 어른이니 뭐든지 제대로 해야만 한다는 강박 같은 것이 낭만을 대신한다. 진짜 그래요. 지금은 이제 배낭여행 못 가요. 여행 가가지고 뭐 옛날처럼 게스트하우스에서 10명이서 못 잡니다. 무조건 호텔에서 자야 되거든요. 식사도 괜히 막 이제 탄단지 맞춰서 좋은 거 먹으려고. 옛날에는 그냥 진짜 그냥 컵라면 하나 먹고 끝내고 그랬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고, 특히 그거를 시간이 흐르면서 낭만은 부식된다라는 한 줄로 명확하게 표현한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제 마음을 제대로 보여준 구절도 있었는데요. 여러 곳에 발을 걸치고 사는 내 모습을 보며 누군가는 다재다능하다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부지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나는 여러 조각으로 흩어져 정신없이 흩날리는 기분이었다. 어째서 나는 하나의 마음을 쏟지 못하고 늘 여러 군데로 애정을 분산시킬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은 일종의 방어기제 같았다. 하나만 붙들면 반드시 잘 해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따른다. 하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붙들면 조금씩만 성과를 내도 잘 해낸 일의 총합이 더 커지는 듯한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럴 때 괜찮아, 이게 안 돼도 다른 게 있잖아 라는 자기 위안 속에 머물 수 있었다. 진짜 이거 제 마음이에요. 진짜 저도 되게 벌려놓은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누군가는 되게 여러 일 하시는 거 멋있고 다재다능하다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나 자신을 찾지 못하고 여러 조각으로 좀 분산된 느낌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최소영 아나운서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또 위안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77페이지인데요. 무너지는 데에 순서가 있었듯 다시 회복하는 데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 나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손에 잡는다. 어지러운 책상 위에 물건들을 하나둘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다. 의자에 차곡차곡 포개진 옷을 옷걸이에 걸어 옷장에 넣으면서 휴대전화를 열어 밀린 알림 숫자를 없앤다. 집 전체를 다 치우겠다는 결심은 금방 꺼지기에 그저 눈앞에 걸리는 것부터 하나씩 해본다. 손을 움직이다 보면 한동안 외면했던 마음의 먼지도 함께 치워지는 기분이 든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기 싫거나 되게 번아웃 이런 거에 빠져 있을 때 그냥 뭐 해야 돼, 힘내 이런 거 다 의미 없고 그냥 액션, do. 그래서 이거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렛데미론하고 좀 약간 좀 결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 힘든 마음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 정리, 책상 정리, 뭐 자동차 정리 이렇게 진짜 간단하고 할 수 있는 거 그냥 단 하나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거부터 하는 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고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92페이지인데요.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 전에 조금 일찍 나를 쉬게 하는 일, 쉬는 것도 감각이다. 그 감각을 무시한 채 앞으로만 나아가면 나만 흐려진다. 누구에게 강요받지 않고 내 선택으로 결정해서 멈췄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일, 내가 생각하는 휴식의 방식이다. 맞아요. 우리가 뭔가 막 다 많은 걸 해내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하다가 번아웃이 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조금 쉬는 거. 내가 그 일 좀 쉬었다고 해서 그날 하루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잘 못하긴 하는데 오늘 하루 제가 푹 쉬었다고 해서 내 일상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번 방법도 여러분이 택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1페이지인데요. 나를 알고 한 포기는 아쉬움만 남기지 않는다.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나에게 이롭고 행복한 길을 선택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 기나긴 인생, 시도와 멈춤을 반복하며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도 잘 살아가려는 방법이다. 제가 잘 못하는 게 전 진짜 포기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직하게 밀고 가는 거 되게 잘하는데 포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 진짜 힘든 적도 많았고 포기만 했었으면 사실 진짜 힘들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포기하는 게 현명했던 방법인데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후회했던 적도 많은데 최서영 작가의 이 얘기를 보면서 나 자신을 알고 한 포기는 아쉬움만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포기를 잘하는 인간으로 좀 살아보고 싶다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인데요. 도망쳤다고 혼나는 건 인간밖에 없다. SNS에서 우연히 본 일본 어린이의 시 한 줄이 잊히지 않는다. 다른 동물들은 도망쳐야 살아남는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 도망은 비겁한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모든 도망을 미화할 수는 없지만 어떤 도망은 삶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 새로운 곳에 낙원이 없을 수도 있지만 도망간 곳이 꼭 지옥이라는 법도 없다. 어떤 때는 도망쳐도 정말 괜찮다. 맞아요. 우리가 도망, 포기 이런 것들 뭐 실패자, 패배자 이야기를 하지만 포기할 줄 알고 도망칠 줄 아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품위 있는 어른으로서의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도망을 좀 저도 잘 칠 줄 알아야 되는데 약간 그 신립장군의 배수진의 마음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뭐 많이 상처도 받고 손해를 본 적도 있었는데, 물론 거기서 얻는 것도 있었지만 이 최서영 작가의 마음처럼 좀 저도 가끔은 현명한 도망을 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어른으로 성장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짧은 책, 뭐 누군가는 되게 가벼운 이야기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읽으면서 곱씹을 만한,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많아서,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위대한 지식을 얻을 수는 없지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좀 느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책이었고요. 여러분들께도 이 최서영 작가의 어른의 품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품위는 거창한 말 같지만 이 책은 그걸 말투, 표정, 기록, 포기, 관계 같은 일상 속 작은 선택에서 찾아줍니다. 나이만 먹는 어른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어른이 되어가고 싶은 분들에게 최서영 작가의 어른의 품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책 있는 원식이 원식이었습니다. 대꾸알조 안녕.